다음은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만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서 불렀는데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를 나올 때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열심히 지금 조사에 임해야 될 텐데 지금 태도를 보면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 문건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비서실장 지시에 따르면 조윤선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있을 때 비서실장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까지 받은 내용이.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을 일 잘했어. 그렇죠. 칭찬을 했다. 칭찬했죠. 그럼 블랙리스트 관리 잘했다. 예. 그 말은 결국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뭔가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비서실장에게 칭찬까지 받은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건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지난 재판에서 사실은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조윤선 전 수석을 옹호해줬지 않습니까? 예. 몰랐다. 수석은 몰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풀려났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이 조 전 장관이 조금 개입됐다. 블랙리스트에 개입됐다는 문건이 나오니까 지금 조 전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심에서 블랙리스트는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염두에 두고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검찰이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영원히 거부하기는 어렵죠. 조사는 그래요? 어차피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제 소환도 할 수 있잖아요.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검찰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고 지금 현재 이런 회의 내용이 문건이 캐비넷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조윤선 수석이 정말 깊이 관여를 했고 주도적으로 했느냐. 지난번에 집행유예가 나게 된 원인도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예, 건데. 몰랐다는 거죠. 네, 저는. 자기가 예. 자기 업무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후 수사 방향이라든가 유무죄 여부가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뭐 청문회에 나가서도 뭐 검체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감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에서 저렇게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협조적이라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빨리 법정에 검찰에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정부 때도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문근영 씨,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문근영 씨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국정원에서 작업을 해서 저렇게 빨치산소녀, 빨갱이 핏줄 이렇게 국정원에서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네. 사실은 뭐 근거도 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지만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예. 네. 그분이 뭐라고 자기 SNS에 올렸냐면 문근영 씨를 저렇게 지칭을 했어요. 지금 나온 좀 말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빨갱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빨치산 손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근영 씨 잘 아는 것처럼 기부천사예요. 예. 기부 엄청나게 많이 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2008년 11월에 한 봉사단체 기부를 했어요. 네. 그걸 빌미로 해서 이 기부를 통해서 빨치산 세력들이 문근영을 띄워가지고 문근영을 빨치산과 연결시켜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투의 글을 올린 거예요. 와, 비난 글을.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그 글 그대로를 지금 계속 퍼날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문근영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국정원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문근영 씨도 뭔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연예 활동에 상당히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문근영 씨가 그 당시에 국민 여동생으로 인기가 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논조를 가져왔던 것 같고 혹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근영 씨 고향이 광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의심해 볼 만한. 근데 어쨌든 치졸하지 않습니까? 치졸하죠. 저런 식으로 한 명의 연예인을 그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또 지만원 씨 같은 분도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막 퍼날라서 이것이 또 국정원의 어떤 공작의 대상이 된 것도 참 황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제 연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도 받았거든요. 오늘 명단이 돌더라고요. 뭐 MB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연예인들 해서 네. 이렇게 뭐 누구 유명 배우들이 굉장히 막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봤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 언급된 연예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니셜이 돌면서 사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몇 명 안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에 대상에 든 연예인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꼈다라고 하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지만 그렇죠. 역으로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블랙리스트한테 제안한 것을 화이트리스트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죠. 씌워질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이미지 추락만큼이나 화이트리스트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조작될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걸렸다라는 보면 거죠. 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던 사진입니다. 과거 10년도 넘은 사진인데 저런 사진이 있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저 사람들 MB하고 친하지 그러면 지원받았겠지. 그래서 저 사람들 상당 부분이 막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요 시골에 있는 아무런 식당 가서도요 거기 기념으로 주인들 찍어달라면 사진 찍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단만 이유만으로 이니셜을 연결시켜서 화이트리스트를 지칭하는 건 곤란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실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동안 봉사했던가 무관하게 혜택을 받다라는 건 정말 억측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24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자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정말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아내를 위해서 아주 이벤트 잘하기로 네. 유명한 탤런트예요. 연예인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이니셜하고 일치된다는 이유로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 토로하고 있죠. 예, 지금 뭐 배우로 지목된 한 분은 아예 이름이 본인이 자꾸만 SNS를 통해서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니까 절대 아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고 참 속상하다. 본인 왕배우 참 많이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애국심을 북돋우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목을 씌워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한 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아마 이걸 돌리는 분들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광석 씨의 죽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광석 씨의 그 친형이 그러니까 김광석 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96년이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유 이게 뭘까요? 이제 계속해서 사망에 대한 의문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서 밝혀진 사실 때문인데요. 오늘 김광석 씨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이 대법원 소송이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망을 했는데도 사망한 것을 어머니 서 씨가 알리지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권리자 조정조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유족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김광석 씨의 딸이 사망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권리자 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은폐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딸의 사인 또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서 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거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러면은 수사에 다시 바로 착수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일단 거예요? 소송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어서 민사적으로 이제 그 딸 앞으로 판결이 나서 저작권에 대한 수익금이 딸한테 네. 가고 결국은 서 씨한테 가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그 권리가 없다라는 걸 확인받아서 유족들이 가져가려는 부분. 그다음 김광석 씨와 그 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이 타살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민사하고 형사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절대 김광석 씨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사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듯한 거가 아니까 좀 상당히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딸의 죽음을 놓고도 왜 이걸 엄마가 알리지 않았느냐를 놓고 자꾸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도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면 딸까지 그러면 엄마가 잘못하게 한 거야? 라는 억지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의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 김광수의 그 부인의 행동은 의문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데, 예를 들면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의 딸을 대신해서 재판에, 그것도 실제 이제 저작권 소송에서 친족 쪽, 그러니까 김광석 씨 가족 쪽하고 지금 재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작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계속 이끌어가서 결국 승소를 했는 상황인데,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망에 이른 아이를 대신해서 본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또 본인이 대리인으로 나가서 네.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법원에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친가 쪽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물론 이 소송만 보면 어떤 의심은 드냐면, 만약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걸 알려졌을 때 본인한테 저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아이의 사망 사실까지 숨겼다고 하면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소송 사기에 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송 사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받을 돈이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갈취를 하는 거죠. 이게 소송 사기인데. 그럼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법원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제3자 악용해서 되는 하는 거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 소송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기된 소송에서 그 이후에 권리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소송 수계라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그 소송을 같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애초에 원고냐 피고냐의 권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딸 앞으로 판결문이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내가 단독 상속인이니까 그렇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왜 사망 사실을 숨겼느냐에 관련해서 보통 이 딸과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오다가 폐렴을 그렇죠. 사망을 했는데, 보통 타살의 의혹이 없고 병사라든가 자연사라고 하면은 부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딸에 대해서는 부검도 이루어졌고 그렇죠. 폐렴이라는 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저런 부분에서도 타살의 흔적은 현재까지 안 나왔다라는 거고,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경찰청장의 의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광석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를 좋아했던 동료 가수들도 이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석이란 대중 가수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고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가수이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데 그 심정을 무시하고 그냥 뭐 사라진 사건들이 무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김광석법을 이제 통과시키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저작권 저희가 좀 직접 살펴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서혜순 씨가 가져갔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갔는지 직접 봤는데, 지금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광석 저작권인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출원인이 다 서혜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거 다 서 씨의 손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출원인이 네. 서혜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김광석 씨도 딸도 사망했기 때문에 서혜 씨가 출원한 게 맞죠. 본인이 직접 해든 뭐 그 대리인을 선임해서 했던 직접 한 것이 맞을 겁니다. 굉장히 꼼꼼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자, 문구류, 종이, 교육용 기기.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음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다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에 김광석,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까지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건 전부 다 부인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 김광석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사실 이병자녀 같은 경우는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그렇죠. 거고 예. 지금까지 찬바람이 나면 사실 가슴 서른할 때 누구나 김광석 씨 노래를 좋아하죠. 근데 저작권으로 이제 서 씨 같은 경우는 노래뿐만이 아니고 이게 캐릭터화될 수도 있고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상당히 좀 유명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모든 부분에서 저작권을 본인이 갖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곳곳에 이름이고 그림이고 뭐 해서 출연을 한 거죠. 네. 본인은 아직까지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절대 오해나 억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해명을 하신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를 지금 계속 퍼날랐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문근영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국정원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문근영 씨도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예 활동에 상당히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문근영 씨가 그 당시에 국민 여동생으로 인기가 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논조를 가져왔던 것 같고 혹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근영 씨 고향이 광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의심해 볼 만한. 근데 어쨌든 치졸하지 않습니까? 치졸하죠. 저런 식으로 한 명의 연예인을 그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또 지만원 씨 같은 분도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막 퍼날라서 이것이 또 국정원의 어떤 공작의 대상이 된 것도 참 황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제 연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도 받았거든요. 오늘 명단이 돌더라고요. MB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연예인들 해서 네. 이렇게 누구 유명 배우들이 굉장히 막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봤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 언급된 연예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니셜이 돌면서 사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몇 명 안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에 대상에 든 연예인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꼈다라고 하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지만 그렇죠. 역으로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블랙리스트한테 제안한 것을 화이트리스트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죠. 상당히 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이 조 전 장관이 조금 개입됐다. 블랙리스트에 개입됐다는 문건이 나오니까 지금 조 전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심에서 블랙리스트는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염두에 두고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검찰이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영원히 거부하기는 어렵죠. 조사는 그래요? 어차피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제 소환도 할 수 있잖아요.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검찰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고 지금 현재 이런 회의 내용이 문건이 캐비넷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조윤석이 정말 깊이 관여를 했고 주도적으로 했느냐. 지난번에 집행유예가 나게 된 원인도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예, 건데. 몰랐다는 거죠. 네, 저는. 자기가 예. 자기 업무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후 수사 방향이라든가 유무죄 여부가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청문회에 나가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술 네. 다음은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만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서 불렀는데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를 나올 때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열심히 지금 조사에 임해야 될 텐데 지금 태도를 보면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 문건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비서실장 지시에 따르면 조윤선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있을 때 비서실장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까지 받은 내용이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을 일 잘했어. 그렇죠.
칭찬을 했다. 칭찬했죠. 그럼 블랙리스트 관리 잘했다. 예. 그 말은 결국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뭔가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비서실장에게 칭찬까지 받은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건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지난 재판에서 사실은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조윤선 전 수석을 옹호해줬지 않습니까? 예. 몰랐다. 수석은 몰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풀려났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질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이미지 추락만큼이나 화이트리스트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조작될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들었다는 보면 거죠. 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던 사진입니다. 과거 10년도 넘은 사진인데 저런 사진이 있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저 사람들 MB하고 친하지 그러면 지원 받았겠지. 그래서 저 사람들 상당 부분이 막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요 시골에 있는 아무런 식당 가서도요 거기 기념으로 주인들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단만 이유만으로 이니셜을 연결시켜서 화이트리스트로 지칭하는 건 곤란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실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동안 봉사했던가 무관하게 혜택을 받다라는 건 정말 억측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24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자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정말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아내를 위해서 아주 이벤트 잘하기로 네. 유명한 탤런트예요. 연예인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화이트리스트에 이니셜하고 일치된다는 이유로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 토로하고 있죠. 예, 지금 뭐 배우로 지목된 한 분은 아예 이름이 본인이 자꾸만 SNS를 통해서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니까 절대 아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고 참 속상하다. 본인 왕 배우 참 많아요.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애국심을 북돋우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에서 저렇게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협조적이라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빨리 법정에 검찰에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정부 때도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문근영 씨,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문근영 씨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국정원에서 작업을 해서 저렇게 빨치산 소녀, 빨갱이 핏줄 이렇게 국정원에서 글을 그러니까요. 올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네. 사실은 뭐 근거도 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지만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네. 그분이 뭐라고 자기 SNS에 올렸냐면 문근영 씨를 저렇게 지칭을 했어요. 지금 나온 좀 말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빨갱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빨치산 손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근영 씨 잘 아는 것처럼 기부천사예요. 예. 기부 엄청나게 많이 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2008년 11월에 한 봉사단체 기부를 했어요. 네. 그걸 빌미로 해서 이 기부를 통해서 빨치산 세력들이 문근영을 띄워가지고 문근영을 빨치산과 연결시켜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투의 글을 올린 거예요. 와, 비난 글을. 당당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그걸 그대로